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주말에만 사람들이 오가는 조용한 곳으로 우리는 도시의 소음을 피해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터라 모두 들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의 캠핑이 너무나 기대되었다. 우리는 어느 날 밤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캠핑장에 도착했다. 배낭을 풀고 텐트를 설치한 뒤 돼지 바베큐와 맥주로 저녁 식사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밤이 점점 깊어가고 달빛이 나무 사이로 은은하게 비추어 오기 시작할 때쯤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며 공포 이야기를 제안했다. 여기서 말이야, 예전엔 한 여자가 실종됐었대. 친구 중 한 명인 민수가 말했다. 처음엔 모두 웃어 넘겼다. 흔한 지방의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수는 끈질기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그 여자가 이곳으로 캠핑을 오다가 숲에서 길을 잃었고 결국엔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종 이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우리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곧 다른 장난과 이야기로 분위기는 다시 밝아졌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그 이야기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 둘씩 피곤함을 느낀 우리는 텐트 속으로 돌아갔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텐트 밖으로 나가 시원한 밤 공기를 맡으며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여자의 그 느낌 소리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소리의 방향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며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윽고 깜깜한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고 곧이어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갑자기 나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여자는 나를 향해 서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공포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내 앞에 서서 속삭이듯 말했다. 길을 잃었어. 집에 가고 싶어.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안개처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뒤로 물러섰고 정신없이 캠핑장으로 달려 돌아왔다. 텐트에 돌아온 나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무서운 꿈을 꾼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다.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눈부신 햇살이 우리를 반겼다. 나는 그저 간밤의 일을 잊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일상을 보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흐느끼는 소리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 후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는지 나에게 나타난 것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읽다가 우연히 심령 관련 게시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보지 않던 저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끌려 얼마나 무서울지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은 어느 낡은 기숙사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 글 작성자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로 여러 번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학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기숙사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4층에 위치한 오래된 세탁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탁실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폐쇄된 상태였지만 그곳은 과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주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에서 소리가 들린다, 저절로 문이 닫힌다는 등의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층은 물론 그 세탁실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친구들과 모여있던 작성자는 괴담 이야기를 듣다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 낡고 허름한 세탁실을 가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 층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전체는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탁실 주변은 더더욱 음산했고 조명이 깜빡이며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세탁실 문에 다가가자 모두 약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온 친구 하나가 장난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을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문 안쪽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오래된 세탁기들과 먼지가 쌓인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기묘한 한기가 몰려왔고 작성자는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중 하나가 손전등을 들어 내부를 비추자 오래된 세탁기 틈새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 반짝이는 것은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그 열쇠를 집어든 친구.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밀려났듯 몸이 뒤로 확 젖혀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방 안에 있었던 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고 서로를 붙들며 공포를 달랬습니다. 한 친구가 담담하게 이건 장난이겠지라고 말하며 출구문을 다시 열어보려 했지만 이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아까와는 다른 무거운 눌림이 느껴졌고 공포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기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딱하는 음산한 소리,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오는 간헐적인 웃음소리. 불길함이 감도는 분위기에 이들은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누군가 없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 열쇠를 주운 친구가 다시 그 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치 끌리듯이 세탁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잠긴 캐비넷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는 그 캐비넷에 딱 맞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니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듯한 캐비넷 문이 으르렁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아마도 남긴 듯한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보니 그곳에서 과거 기숙사에 살던 학생이 적은 글로 보였습니다. 일기에는 당시 그 학생이 기숙사 생활 중 겪었던 이상한 현상들과 그로 인해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고통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나 세탁실에서 들리던 의문의 목소리와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의 이야기는 소름 끼칠 정도였지요. 갑자기 기이한 현상들이 멈추고 문은 생각보다 쉽게 다시 열렸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그 방을 빠져나와 몇 날 며칠을 움츠려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 전해지길 그 기숙사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읽은 저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다시는 그런 게시글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언젠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마을은 인구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다. 어느 여름밤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겪은 기묘한 경험이 화제가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친구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고 달빛이 흐릿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누군가도 늦은 귀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그녀의 발걸음과 발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어폰을 빼고 조용히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바로 등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얼른 집에 도착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것처럼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바로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반복되었다. 창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놀랍게도 창문 밖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너무나 두려웠던 그녀는 재빨리 커튼을 젖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자의 흔적은
사라진 뒤였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도 없었지만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며칠 후 같은 마을에 다른 주민이 그 남자를 다시 목격했다는 소식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사람들은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다. 루머는 그렇게 잊혀가는 듯했지만 한 달 후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한 아이가 밤중에 집 앞에서 그 남자를 봤다고 증언했다. 마을에 퍼진 불안감은 다시 커졌고 경찰은 이번에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다. 몇 해가 지난 뒤 그 마을 근처에 오래된 폐가에서 몇몇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경찰은 폐가를 조사하던 중 안에서 다양한 인물이 그려진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바로 그때 목격되었던 낯선 남자의 얼굴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 마을에 감춰져 있던 미스테리와 과거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결국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지금도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며 여전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낯선 남자는 누구였으며 그가 왜 그 마을을 배회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